이제 다우 이론과 엘리엇 파동에 대한 이제 구조를 비교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우 이론은 분명히 중요하고 유효한 어떤 구조가 되겠지만은 그 유효성은 유효하지만은 이제 시그널이 조금 늦게 나온다는 것, 그리고 세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엘리엇 파동에서 말하는 본질이 뭐냐? 엘리엇 파동의 구조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세부적인 것들은 또 올해 다시 다 찍을 건데 오늘 말고 이미 이제 이전 강의를 다 들으셨겠지만은 엘리엇 파동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5와 3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펄스라고 하는 구조와 그다음에 조정 파동파라고 하는 ABC 또는 뭐 코렉티브, 이러한 두 가지 파동에 의해서 이제 추세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조라는 거죠. 우리 임펄스가 뭐야? 이게 충격 파동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충격 파동. 추세 파동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임펄스는 추세파야, 추세파. 주추세파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조종파는 뭐냐면은 주추세에 역행하는, 주추세의 반작용, 주추세에 역행하는 파동, 되돌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코너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엘리엇 파동의 본질. 만약에 상승 추세라면은 뭐죠?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는 어쨌든 간에 임펄스에 속해 있겠죠? 방향이 다르겠지만은 상승 추세라면은 그 상품은 임펄스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상승 임펄스.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라면은 그 상품은 하락 임펄스에 속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엘리엇 파동의 대전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상품이 이제 끝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이 전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엇 파동 결국에는 장기적인 우상향 차트를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뭐 이런 구조를 볼게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게 임펄스잖아요, 그죠? 임펄스고 그 다음에 이게 ABC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자, 임펄스라고 하는 것은 추세의 파동이에요. 추세를 만든 힘이란 말이에요. 추세를 만든 힘, 맞죠? 그럼 임펄스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 내부를 한번 봅시다. 뭐 이것과 ABC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어떤 바닥에서 떨어지다가, 그죠? 떨어지다가 이 바닥에서 이런 구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이게 다우이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고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구조죠. 이것도 다우이론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세요. 이게 다우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이게 ABC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저점이 바닥에서부터 높아졌어, 그죠? 고점도 높아졌네. 이때부터 지금 매수를 받는 거죠.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단순하게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추세 변곡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엘리엇 파동의 반등 파동 ABC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구조만 가지고 우리가 추세가 변곡이 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올라가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의 한계를 이제 내부의 구성, 다우이론이 가지게 되는, 다우이론은 ABC라고 하는 반등 파동을 변곡 파동으로 상승 추세가 이제 바뀌게 되 상승 추세로 바뀌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반등 파동이라고 ABC로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 ABC인데 이게 다우이론으로 보면은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졌기 때문에 추세 변고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우이론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계를 우리가 깨기 위해서 뭐죠? 비율, 패턴, 확장과 되돌림 비율, 되돌림의 비율,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이제 조정 패턴, 그 다음에 내부 구성 5와 3,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ABC인지 임펄스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매매하면서 실질적인 바닥인지 반등 파동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엘리엇 파동을 배우는 목적이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반등인가 추세 파동인가. 분명히 엘리엇 파동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요즘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거죠. 임펄스가 나왔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가 나왔어. 엘리엇 파동의 상승 추세라 치면은 본질이 뭐죠? 되돌림 ABC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3이죠. 되돌림이 나왔음에도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0포인트, 이 0포인트를 깨지 않는 한 임펄스, 주추세가 임펄스죠. 임펄스는 계속해서 생성된다는 거죠. 계속 임펄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뭐죠? 아무리 ABC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뭐죠? 이 포인트죠. 이 포인트를 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임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려올 때 3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다우 이론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다우 이론에서 말하는 저점은 이런 포인트란 말이야. 중요한 저점들. 한번 크게 방향을 꺾었든 이런 포인트가 되겠지고 이런 포인트가 되겠지만은 엘리엇 파동에서 말하게 되는 저점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저점이라는 것은 임펄스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과 이제 끝점. 이 끝점 자체가 중요한 H와 로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아무리 겁을 준다고 해도 거기까지 온다고 해도 안 깨고 떨어지는 게 3으로 떨어졌다. 안 깨고 아무리 겁을 줘서 아무리 많이 떨어뜨려도 3의 구조로 아무리 복잡해도 3의 구조로 떨어지고 저점, 출발, 상승, 임펄스의 출발점만 안 깨면은 여전히 그 기존의 임펄스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임펄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엘리엇 파동의 본질인 거예요. 여기 또 이제 안 떨어졌잖아요. ABC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가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왔어. 계속 올라와서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여기서 ABC가 나왔는데 그 ABC가 만약에 ABC라고 하는 것이 이 저점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출발점, 임펄스, 추세 파동이죠. 추세 파동의 저점, 로우 포인트를 깬 순간 이걸 깬 순간 우리는 이 포인트가 어쨌든 이 포인트 자체가 다우 이론적으로 말하면 추세 변곡이라고 하겠지만은 이제 엘리엇 파동에서는 이제 뭐죠? 완전 출발점 여기잖아요. 이걸 깨기 전까지는 이제 조정 파동으로 보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이게 뭐죠? 큰 파동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1, 2, 3, 4, 5 엘리엇 파동은 뭐죠? 추세 변곡이 아니라 한 단위가 끝나면 조정 파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나 그 조정 파동이 그 단위의 출발점만 최저점이죠. 0이죠. 만 안 깨면은 조정이 뿌이고 추세가 이어진다는 이것이 엘리엇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의 구조로 해서 만약에 임펄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펄스에 대해서 이 포인트가 깨졌다면은 이게 뭐죠? 보통 여기서 임펄스까지 나와주면 좋은데 ABC로 넣어준다고 해도 여기가 어떤 파동이 5라고 하는 여기서 5가 뜨고 5가 떴다고 치면 뭐예요? 5 시그널 되겠죠? 이 단위가 끝났다는 거에 대한 변곡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곡이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까지 뭐죠? 요런 단위, 요거에 대한 되돌림, 이런 식으로 되돌림을 이제 파동을 이제 설정했지만 이제 이런 큰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비율로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하락폭을 가지고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3으로 떨어지면 이해하시겠죠? 그죠? 엘리엇 파동의 본질은 임펄스가 있고 그 다음에 3으로 떨어졌어. 저점만 안 깨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펄스의 출발점을 깨냐 마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우 이론과 접목해보면 뭐죠? 이런 저점들도 분명히 다우 이론상 중요하겠지만은 엘리엇 파동에서 실질적인 파동에서 모든 파동을 지배하고 있는 파동에서 중요한 것은 임펄스의 출발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추세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깨지는 순간부터 추세의 변곡이 속하는 것이죠. 너무 잘 올라가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조금 끊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핵심이에요. 어쨌든 간에 임펄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것도 봅시다. 뭐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자, 뭐 날봉 봅시다. 날봉. 자, 왜냐면 이게 임펄스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마지막 파동으로 치면은, 만약에 마지막 파동으로 치면은, 그죠? 마지막 파동으로 치면은 이 마지막 임펄스의 출발 저점을 깼잖아요. 그죠? 깼다는 것은 여기가 오파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오파라는 소리고, 근데 이제 다우 이론상에서 이게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제 또 여전히 하락 추세가 되겠지만은, 임펄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여기를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중요한 게 뭐죠? 한 단위가 끝났기 때문에, 한 단위가 끝났고 어쨌든 ABC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까 생각하는데 ABC로 가기 때문에 한 단위가 끝나면은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율 자체가 이 거대한 사이클에 대한, 거대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파동으로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에 대한 조정 파동이겠지만은 하락 추세라고 보는 거죠. 이 정도 떨어지면 하락 추세라고 보잖아요. 그죠?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저점 올라오고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1, 2, 1, 2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저점을 절대 안 깨요. 저점을. 특히 3판장에서는 소파동이 1, 2, 1, 2, 1, 2 이렇게 올라가, 1, 2, 3, 4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점을 절대 안 깨요. 절대. 중요한 저점 절대 안 깨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그냥 큰 매도가 나와도 그냥 롱이에요. 그냥 3판장에 속하면.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가다가 뭐죠? 이제 여기 깨져버렸죠. 일단 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깨진 요 순간부터 이제 추세가 뭐죠? 한풀 꺾였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떨어질 때 뭐죠? 이게 고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췄죠. 고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췄어. 저점도 낮췄잖아요. 하락 추세라고 말하겠지만은 여기서부터 다시 변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강의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우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파동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치면은 이 포인트와 이 저점은 분명히 중요한 되돌림 매물대예요. 맞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중요한, 분명히 파동상 구조상으로 봐도 중요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이 언저리가 중요한 파동의 어떤 되돌림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이런 포인트가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로 활용이 되긴 해요. 그죠? 근데 추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죠? 구조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저점들이. 중요한 구조. 왜냐면 추가적인 매수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동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파동상으로 본다면은 엘리엇 파동상에서 이 저점과 이 저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다우 이론상 구조상으로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분명히 반작용이 있겠지만은, 엘리엇 파동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결국엔 여기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이 로우 포인트하고 이 로우 포인트가 하고 이 하이 포인트가 엘리엇 파동에서의 중요한 고점과 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펄스의 출발점, 임펄스의 끝점. 이것이 엘리엇 파동 구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엘리엇 파동에 있어서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조정 파동 ABC 입장에서 본다면 뭐예요? ABC 입장에서 이런 거죠. ABC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저점과 중요한 고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솔직하게 크게 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조정 파동의 모양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그래요. 지그재그면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플래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고점과 이 고점 관계, 저점의 관계가 불규칙도 나오게 되면 큰 틀을 가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어떤 A 포인트,
뚫어도 상관이 없고 안 뚫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저점을 이렇게 살짝 깨도 상관이 없고 안 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종파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진 거 가지고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단지 이게 3이라는 구조에 속한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해가지고 이것이 조종파동에 속한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 다우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뭐예요? 조종파동을 다우이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여기서 만약에 이런 구조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 저점이 높아졌고 고점도 높아졌다. 계속 하락 추세였는데 나는 여기 탑 잡고 매수 받아야지. 분명히 지켜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게 반등 파동이었다면 이게 3, 4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갖다 칩시다. 그럼 여기 탑 바로 터져버린 거죠. 추세 변곡이 아니었다가 아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구조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다가 만약에 불규칙으로 A, B, C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승 추세에서 고점 계속 높아졌다가 그죠? 여기서 고점이 낮아졌네. 저점도 낮아졌네. 근데 이게 ABC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 치면은 추세 변곡이다. 그럼 올라오면 샀던 건 다 팔아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 그냥 0이고 이게 1이고 2고 이게 뭐 3배 1이고 3배 2고 이렇게 되면 한참 더 올라가는 건데 미리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나와버리면. 단지 우리가 엘리엇 파동상은 뭐죠? 이게 임펄스로 떨어진 게 아니라 3으로 떨어졌다는 것. 3이 뭐예요? 3이 뭐예요? 역방향에 대한 이 방향에 대한 역방향으로 잠시 쉬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게 올라간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 ABC라는 거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3이구나. 3으로 떨어졌어. 3의 구조다. 그럼 홀딩, 롱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추세 5라는 것이 추세예요. 추세에서 3으로 떨어지고 3의 구조, 단지 3의 구조 복잡할 뿐이죠. 3의 구조로 떨어지고 저점 안 깼어. 출발지 않겠어. 그러면 추세 이어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게 엘리엇 파동에서 말하는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단지 엘리엇 파동에서는 뭐죠? 한 단위가 끝나면은 3이 나온다는 것. 한 단위의 임펄스가 끝나면 3이 나온다. 한 단위의 임펄스가 끝나면 3이 등장한다. 단지 3이 단순한 ABC일 수도 있고 복잡한 WXY일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더 큰 단위의 임펄스가 끝나면 당연히 시간적으로도 오랫동안 조정을 줄 것이고 가격이 못 들어가는 도리죠. 조정을 줄 것이고 가격의 하락폭도 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점을 한 번도 깬 적 없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가 있지만은 한 사이클의 임펄스가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적으로 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격의 하락폭도 이 큰 단위 임펄스에 대한 되돌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점이 안 깨졌어요.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점이. 맞잖아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존. 자, 크게 보세요. 크게. 자, 크게 한번 봅시다. 자, 이 조그만 시대를 보세요. 이 조그맣던 거대한 시대. 엄청 크고 이제 이때부터 뭐 드디어 이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고점을 못 높이죠. 일단 끝나겠구나 아마존이. 근데 보시면은 저점을 단 한 차례도 깨지 않았어요. 단 한 차례. 마지막으로 휩쓸어줬지만 저점을 안 깨요. 저점을 안 깨. 큰 매도가 나왔지만 저점을 한 번도 안 깼어요. 한 번도. 기회도 안 깨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무려 이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점 깨지 않고 올라갔던 거예요. 단 한 번도. 근데 이제 파동산으로 보면 뭐죠? 슬슬 이제 끝난 거 보이죠? 슬슬 거의. 슬슬 이제 이 트렌드 라인을 깰 거예요. 이 트렌드를 깨면서 아마존 장기적인 조정 반등, 분명히 이제 한 달에 끝났기 때문에 반등 나오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해봤자 얼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년부터 드디어 이제 합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본다면은 비트가 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뭐 대략
저는 한 뭐 이쯤이지 않을까 생각. 이쯤이지 않을까 생각. 이쯤이거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말 이런 식의 파동을 그려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맘 먹으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됐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임펄스 구조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임펄스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 하락파동도 마찬가지인데, 내려간 추세 임펄스가 나왔어요. 그죠? 내려간 추세가 여기 임펄스가 올라가다가 임펄스가 만들어진 뭐죠? 내려가는 임펄스가 뭐죠? 추세 파동이죠. 내려가는 추세 파동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이 출발점 깨기 전까지는. 또 ABC가 나왔어. 그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게 지그재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임펄스의 출발점을 깨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큰 틀로 보면 뭐죠? 이거는 큰 틀로 보면 이건 ABC 구조가 되는 거예요. 3의 구조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이제 임펄스가 나오더라도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상 임펄스의 출발점을 깨냐 마냐가 결국엔 임펄스의 출발점을 깨냐 마냐가 결국 추세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배웠던 게 뭐죠? 이제 배웠던 것이 임펄스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래서 임펄스와 다우 이론 비교하면 뭐예요? 이 저점에 대해서, 그죠? 저점이 높아진 현상이 발생한 게 뭐죠? 이 저점이 상승했다는 현상은 이 저점을 지키려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저점을 지킨다는 게 뭐죠? 한 사이클의 상승 고점에 대해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죠. 되돌림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되돌림이 지켜졌다는 거죠. 100% 이상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게 2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3은 뭐예요? 3도 이 4파가 뭐죠? 이 3에 대한 되돌림이 4잖아요. 맞잖아요. 3에 대한 되돌림이 4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점이 지켜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진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점이 분명히 더 올라갈 거면 조정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조정 자체가 짧으면. 근데 유일하게 이 되돌림이라고 하는 이 저점, 추가적인 임펄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점을 무조건 깬다는 게, 안 깰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안 깨고 갈 수도 있죠. 조정이 얕으면. 안 깰 수 있는 유일한 위치가 5파 위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5파 위치. 맞잖아요. 5파 빼고는 나머지 뭐예요? 1파는 절대로 2파에 의해서 안 깨지고, 3파도 4파에 절대 안 깨지잖아요. 이 저점을 계속 지키잖아요. 맞잖아요. 절대 1파, 3파는 2파, 4파가 깰 수 있는 라인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 5파라고 하는 임펄스, 5 임펄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안 깨지고, 만약 조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안 깨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 깨지면 거기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깨진다면, 전제가 뭐예요? 깨진다면이에요. 유일하게 1, 3, 5 임펄스 중에서 5 임펄스만이 되돌림 100%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명제가 되는 거죠. 그죠? 명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어떤 뚜렷한 임펄스를 확인했고, 그 임펄스에 대해서 100% 되돌림 현상이 포착이 된다면 그 임펄스는 5파 전체이고, 5파이고, 그 다음에 출발 1파, 2파, 3파, 4파, 5파, 0이죠. 출발 0에 대한 한 단위가 끝났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엘리엇 파동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유일하게 이 구조만 가지고 보면 유일하게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유일하게 5만이 깰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5가 끝나게 되면 뭐죠? 이거는 이 전체 사이클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안 깨고 갈 수도 있어요. 이 임펄스에 대해서. 안 깨고 갈 수도 있겠지만 깨진다면이네요. 깨진다는 현상을 체크하면 거기가 5라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파동 임펄스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3이에요. 3이라고 가정했어. 근데 깨져버렸어. 그럼 3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깨져버리면 거기는 우리가 우리가 검증할 때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임펄스라고 확인했는데 그 임펄스가 깨졌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포인트가 오파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한 단위를 보면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ABC를 보면은 뭐 이렇게 깰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한 단위에 대해서 피부나치를 잡을 때 중요하겠죠. 중요한 고점 단위를 여기를 잡으면 되고, 저점 여기 잡으면 되는 거죠. 매매할 때. 그럼 되돌림에서 뭐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의미가 가지게 된 라인이 되겠죠. 맞죠? 되돌림 받더라도 이제 처음에 이거 가지고 되돌림 이제 시도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게 깨졌다. 만약에 여기서 깨져버렸다 칩시다. 깨진 현상이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 이런 현상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 한 단위가 끝났겠구나. 그리고 이게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조건, 플러스 조건으로 만약에 여기서 인버스까지 나와버렸어요. 이게 5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까지 나와버리면 뭐 여러분 무조건 풀쇼 때려야 되는 거죠. 한번 무조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추세 변곡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5 시그널이랑 5 시그널. 5 시그널에다가 이제 오파 임펄스 출발점까지 깨버리면 더 정확한 거죠. 그죠? 여기서 어떤 임펄스가 등장을 했는데, 그죠? 올라가다가 추세에서 여기서부터 바닥이라 치면은 출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임펄스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를 깨고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 출발점을 깼고 이 구조가 임펄스라면은 이게 뭐든지 간에 우리는 요 포인트를 O로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A 파동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여기 어떻게 구조 파운팅 안 해도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사이클 끝났다는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매수를 타점을 잡을 때 당연히 뭐 이게 임펄스이기 때문에 뭐 반등하고 추가적인 확장으로 대해서 요 파동에 대해서 아래로 확장가 뭐 1.13, 뭐 1.618 이런 걸 가지고 매수 받아도 되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큰 단위에 대해서 이 하이 포인트와 로우 포인트에 대한 되돌림 뭐 이런 레벨들을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 타점에 대한 큰 위치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잡을 수 있게 되면. 이래서 5 시그널이 중요한 거죠. 무조건 최고점이라고 해서 오파를 찍었다고 해서 직전 오파를 다 되돌리진 않아요. 만약에 이해하시겠죠? 다 돌리진 않아요. 되돌림이 나온다면이에요. 나온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바닥도 마찬가지. 바닥도 마찬가지로 막 떨어지고 있다가, 그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임펄스가 나왔어. 그죠? 거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뭐예요? 이런 현상이 나와버린 거야. 이렇게 내려간 추세 속에서. 그럼 여러분 뭐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게 들어선 임펄스야. 여러분 여기를 어떤 파동의 끝점으로 보는 거죠. 오로 보는 거죠. 여기 출발점이라면 하락의 출발 임펄스를 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되돌림 매수를 받아들인 거죠.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완전 변곡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 파동에 대한 이제 반등 파동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뭐죠? 이렇게 반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추대 변곡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이 파동이 어떤 파동에 속했냐를 이제 다른 비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변곡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뭐죠? 저점이 당연히 임펄스니까 지켜질 거 아니에요. 저점이 높아지는 현상이 무조건 나오겠죠. 왜냐면은 임펄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운에서 말하는 이제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저점이 지켜지는 현상이 뭐죠? 1파의 출발점을 지킨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것은 되돌림을 지킨다는 소리잖아요. 당연히 고점도 당연히 임펄스.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마지막 파동에 오파라 치면 출발점을 깰 수 있는 것은 그 파동이 오파동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구조 말고도 직전 고점 뚫는 구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오후에 의해서 이런 구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롱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락 임펄스 떠주고, 조건이 이렇게 하락 임펄스 떠주고 마지막 파동에 대해서 이 임펄스 가지고 만약에 뚫어내버렸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탑 잡고 무조건 풀롱 때려야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배웠죠. 이전 구조에서 되돌림이 깊고, 만약에 깊고 그 다음에 618, 38부터 깊고 시간을 길게 끌었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 그냥 쫄지 말고 굉장히 겁을 주더라도 여기서 탑을 잡고 홀딩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3파 연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 3파 연장 추세 변곡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빠르게 짧게 ABC로 38이 깨지 않고 한 50병에서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ABC도 있다는 거. 맞죠?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은 다우 이론에서는 이제 당연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추세를 판단해서 이제 진입 포인트를 찾는 거잖아요. 진입 시점, 진입 타이밍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구조가 나왔다, 내려간 추세에서 만약에 이런 구조가 나왔다고 치면은 이런 구조 나오고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다우 이론상으로 본다면은 이 저점을 지켰고 저점을 높였고 고점도 지금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를 받으려는 시도를 하겠지만은 이 다우 이론적으로 보면은 매수 포인트가 되겠지만은 엘리엇 파동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만약에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 이제 여길 또 봐야겠죠. 이 확장값이 어디까지 가냐. 엘리엇 파동상으로 본다면 이제 확장값, 확장 비율, 그리고 오비의 구조 형성, 그다음 내부 구성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지만 이 추세 편곡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섬세하죠. 맞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확장값 자체가 1.13이고 이 535야. 1.13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뭐죠? 이게 이 비율을 가지고 이게 임펄스가 아니라 ABC가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 만약에 이 직전 파동에 대한 변화의 법칙 만약 가령 이게 마지막 C파에 대해서 0, 1, 2, 3, 4, 5로 가는 과정인데 이 2파가 굉장히 짧았어. 그러면 뭐죠? 이 ABC에 대해서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지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복잡성, 단순하게 2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에 대한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저점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소파동상으로 본다면 ABC지만은 분명히 큰 파동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다우 이론으로 보면 그냥 롱 잡는 게 맞는데 저점 지키고 단순하게 보면은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비율까지 따졌을 때 1.13에서 멈췄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임펄스가 아니라 ABC로 끝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 ABC가 이제 WXY로 갈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앞쪽 부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고점과 저점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우 이론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엘리엇 파동에 대한 내부 구성, 확장 비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추세를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봅시다. 가령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여기서 일단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직전 고점 뚫었다는 것은 소파동이라 할지라도 이 직전 고점 뚫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큰 의미를 가져요. 직전 고점을 뚫었다는 것은 직전 고점까지 매물대를 다 받아 먹었다는 소리, 일단 1차적으로 받아 먹었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당장 떨어지기보다는 이 현상만 가지고도 다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현상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점을 지켜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큰 파동상으로 본다면 이제 ABC로 결국에는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비율까지 봐야겠죠. 비율상으로. 비율상 이게 뭐예요? 1.13에서 1.2에서 멈췄기 때문에 이 비율을 가지고 다우 이론은 뭐예요? 다우 이론은 뭐죠? 다우 이론상으로 보면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갔지만은 저점 지켜졌죠? 올라갔지만은 고점도 계속 높아졌잖아요. 그죠? 다우 이론상으로 보면 추세 변화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 패턴과 비율 내부 구성에 의해서 우리는 이게 추세 변곡이 아니라 반등 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등과 추세 전환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반등과 추세 전환을 구분할 수 있단다. 아시겠죠? 반등과 추세 전환.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보세요. 이게 아무리 이제 항상 이제 하락 출발점에 이렇게 최대한 많이 올라가죠. 고점을 못 높였잖아요. 중량 고점 못 높였잖아요. 여전히 이제 이걸 뚫어주면 이제 의미를 가지겠죠. 이렇게 뚫어주면.
근데 뭐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에 한 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구조를 보란 거죠, 구조를. 아시겠죠? 엘리엇의 구조와 다오 이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제 다오 이론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서 인력과 붙여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하고 이제 엘리엇과 다오 이론에 대한 구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 매매할 거예요. 어떤 상품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식을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코인을 보든지 내가 어쨌든 현물이라고 치면은 이게 올라간 추세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은 샀다 할지라도 이게 반등 파동이라면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어떤 포인트에 살 것인가, 어떤 포인트에서 살 것이고, 그다음에 어디서 팔 것인가, 얼마나 홀딩할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매매하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럼 어떤 추세에 속해 있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매수 받고 싶은 상품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구조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구조가. 그럼 여러분들은 뭐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점이 높아졌다는 걸 통해서 한번 매수를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분할까지. 근데 현물은 어쨌든 간에 이제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구조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뭐 이런 구조도 있어. 이런 식의 구조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좀 더 이제 신뢰도가 크겠죠. 왜냐면 고점도 높였고 저점도 높였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가 크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분명히 홀딩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우리가 다우 이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들어갈 만한 근거가 되잖아요. 충분히. 근데 보통 여기서 충분하게 큰 매도가 나오면은 거기서 마지막 한 번 더 떨어지면 올라가기 때문에 분할 한번 1차 매수를 받아볼 만한 위치긴 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닥이 아니더라도 거기 대부분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면 사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어떤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저런 구조를 확인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혹은 샀다. 잘 사가지고 올라갔어요. 막 잘 버텨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안 보다가 잘 버텼어. 잘 갔다. 잘 가서 버텼어요. 잘 홀딩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샀어. 이제 팔 때를 보는 거예요. 스윙하는 입장에서 보는 큰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여름 팔 거야 안 팔 거야 이거 결정하는 거죠. 팔 거야 안 팔. 분명히 이제 소파동 카운팅 해가지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매도랑 보고 할 수도 있고 뭐 여기 등장 파동 볼 수도 있고 그죠? 다 보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판단했을 때 어쨌든 간에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만약에 뭐 여기까지 깨주면 더 확실하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여기까지 깨졌어. 그럼 여러분은 팔고 나오거나 혹은 뭐 여기 팔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마지막 뭐 3, 4, 5 찍어가지고 어쨌든 나는 이런 현상을 고점을 낮추는 현상을 통해서 이제 팔아야겠다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팔 위치에 대한 큰 뷰에 대한 관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최고점을 찾아서 미리 팔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제 팔아야겠다 욕심 부리지 말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되돌림이 크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팔아야 할 때와 살아야 할 때를 좀 큰 뷰를 보면서 매매할 때 다오 이론은 분명히 중요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좀 더 섬세하게 이제 변곡 포인트 찾을 때 이제 파동이라고 한 것, 그죠? 파동의 내부 구조죠. 내부 구조를 또 분석할 것이고, 그죠? 분석하고 그다음에 형성되는 이제 파동의 내부 구조도 이제 파악할 것이고, 진행 파동의 횟수, 남은 횟수, 그죠? 그리고 이제 확장 비율, 되돌림 비율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추세 변곡에 그리고 남아있는 파동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서 떨어진 추세에서 이게 임펄스가 나왔고 만약에 AMC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가기 힘이 없으면 뭐죠? 이런 식으로 이게 1과 4가 갭이 없고 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게 겹침 현상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8년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이고널 뜨면서 파동상 이렇게 떠버린 거 이런 식으로. 그죠?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냥.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고 여기서 매수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홀딩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걸 판단하는 거죠.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특별히 강한 매수가 등장한 것도 아니었고 만약에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확장값이 1.13조차도 못 갔어요. 만약에 직전 고점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인식은 이게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뭐죠? 이걸 깰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지? 여기 사서 임펄스가 등장을 했지만은 팔아야 되는 거야. 팔아야 되는 거야. 다우 이론상이 뭐예요?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졌기 때문에 사야 되는 구간이죠. 떨어지면.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다우 이론상으로. 이건 ABC이기 때문에. ABC조차도 다우 이론상에서는 추세 변곡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ABC가 알고 비율을 알고 내부 구성을 안다면은 여기서 매수 받았으면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팔고 뭐 더 지켜지고 또 올라가면 또 그때 사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래서 우리가 엘리어 파동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집한 위치가 과연 아주 오랫동안 홀딩할 수 있는 위치인 것인가 아니면은 팔고 나야 하는 위치일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잘 사고 잘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야 되는 구간, 팔아야 되는 구간, 관망해야 되는 구간, 이런 내가 속한 위치에 따라서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구간, 내가 하면 안 되는 구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파동을 배우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요런 것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엘리어 파동 구조에서 이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시 추세 변곡이라든지 되돌림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뭐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